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12월 22일 날, 작년 2020년 12월 20일 날 릴리의 LY-CoV 555의 이제 코로나19 입원 환자에서 중간 분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 릴리의 LY-CoV 555는 밤라니비마비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임상 이상 결과는 11월 20일 날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경증 내지 이제 중등증 환자에서 외래에서 주사를 했을 때 바이러스 그 분비 증식을 위약 대비 감소시키고 또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으로 진행되는 횟수를 감소시켰다. 그래서 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LY-CoV 555가 긴급 사용 허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증 내지 중등증의 외래 환자에서의 치료 효과고요. 오늘 지금 정리해드릴 연구 결과는 중증 환자, 그러니까 입원 환자에서 그 효과입니다. 자, 일단 앱스트랙트 요약을 해드리면, 장기 기능 장애가 없는 코로나19 입원 성인 환자에서 LY-CoV 555를 위약과 1:1 비율로 투여 비교를 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전이나 뭐 심장부전 여러 가지 그 합병증이 없는 코로나19 입원 환자, 중증 환자에서 이제 투약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환자는 보통 경증, 무증상 이런 대부분의 80%의 환자들은 이제 가볍게 앓고 회복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환자들은 이제 중증, 위중증 환자 한 20%, 15 내지 20%에 해당되는 환자들이겠죠. 여기에서 사망률을 낮추는 그런 치료제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입원 대상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치료제와 위약 투여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표준적인 치료 렘데시비어를 이제 대부분 투약 받았고 필요시 이제 산소 투여 또 스테로이드 투여를 의사 판단에 따라서 양군에서 투여를 했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 7,000mg을 또는 위약을 1시간에 걸쳐서 정맥 내에 주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약물의 투여 효과를 이제 평가하는 거를 이제 평가 변수라고 하는데 1차 평가 변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그래서 90일 동안 지속적인 회복. 그러니까 이 입원 환자에서의 이제 항체 치료제나 항바이러스제나 어떤 약물의 효과는 환자가 사망하지 않고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차 평가 변수를 90일 동안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퇴원하거나 그런 호전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중증 환자 대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3상 임상에서 환자 수가 뭐 3,000명 이상이나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자료 안전성 모니터링 위해서 무용성 평가를 futility assessment. 우리가 보통 임상은 어떤 약물이 효과가 있느냐를 평가하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과연 이게 중간에 효과가 없는 것을 빨리 판단해서 이게 이제 임상이라는 게 이제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상당히 이제 노력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임상을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효과 없는 것이라면 조기에 중단하자.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세이프티 모니터링 보드에서 중간에 효과가 없는지, 그 futility assessment, 무용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용성 평가는 그 중간 분석으로 하게 되는데 5일째 이 분석의 이제 그 어떤 지표는 투약하고 5일째의 폐 기능에 대한 7가지 범주 서열 척도, 7 카테고리 오디너리 스케일.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코비드 19 환자의 이제 중증도의 서열 척도처럼 폐 기능을 위주로 한 이 척도를 보고서 항체 치료제 투약 후 위약 대비해서 호전되는지 이거 이제 보고서 이제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연구가 이제 진행 중에 10월 20일 날 DSMV 자료 안전성 모니터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314명의 이제 등록된 환자를 평가를 했더니 유틸리티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 연구는 더 이상 진행할 가치가 없다. 물론 뭐 여기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아마 3,000명까지 늘려서 유용성을 평가할 예정이었는데 이 중간 분석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정나면서 314명 등록 후에 이번 코로나 환자에서 항체 치료제 임상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 163명, 위약군 151명을 무작위 배정하고 증상 시작 후 이 투약까지는 이제 중간 인터벌은 7일 정도였다. 그리고 5일째 항체 치료제에서 50%, 위약군 54%에서 폐 기능의 2가지 호전 범주에서 1가지에 속함. 큰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7가지 범주 서열 척도에서 위약군에 비해서 릴리의 LICOV 555군 투여 환자군에서 호전된 범주에 속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상태에서 호전으로 이렇게 변하는 오즈 레이쇼 교차비가 0.85. 그러니까 0.85라는 건 뭐 15% 정도 더 나빠졌다는 얘기인데, 뭐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0.56에서 1.29 이를 걸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항체 치료제가 위약 대비 폐 기능 호전을 못 시킨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결정적으로 무용하다, 퓨틸리티, 휴타일하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임상을 이제 중단하게 된 이유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평가에서는 이제 5일까지 투약 후 5일까지 사망 또는 중증 이상 반응 또는 3 내지 4등급의 이상 반응, 이걸 컴포지트 다 복합적으로 지표를 해서 평가했을 때 항체 치료군과 위약군에서는 19%, 14%, 교차비는 1.56.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0.78에서 3.10 역시 이를 걸치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와 이제 위약군에서 안전성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회복의 발생비, 1차 병가 변수가 지속적인 회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1.06이니까 치료제군과 항체 치료제군과 위약군이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쉽게도 이 단클론 항체 치료제 LICOV 555는 장기 기능 부전이 없는 코로나19 입원 환자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해서 여기서 이제 연구는 중단이 됐고, 아마 추후 지금 등록된 환자들을 모니터해서 나중에 이제 최종 분석 결과는 따로 또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이 요약이고요. 이제 세부 내용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참여자 특성이고요. 이 LICOV 555군 163명, 위약군 153명 해가지고 연령, 성비, 인종, 이 민족 구성, 그리고 그 비만, 바디매스 인덱스, 그다음에 기저질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임상을 하게 되면은 대개 이 참여자의 임상적 특성을 이제 비교하는데 양군이 이제 크게 차이는 없다. 그리고 또 다른 투약에 있어서도 이제 양군 다 표준 치료를 렘데시비어를 쓴다든지 항생제,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항응고제, 그리고 산소 투여,
도 이제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 그다음에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에크모, 침습적 인공호흡기나 이제 에크모 사용 환자는 양군 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침습적 인공호흡기 또는 고유량 산소는 각각 18%, 12%. 이 항체 치료제군이 약간 높은 듯하죠. 그 다음에 실험실 검사 결과 이렇게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이 항체 치료제의 호흡기 서열 결과인데, 호흡기의 이제 중증도 카테고리를 1부터 7까지 나눴습니다. 여기서 빨간 것이 가장 안 좋은 거고 파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카테고리 1 첫 번째 것은 거의 증상이 없거나 미미해서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고, 카테고리 2 두 번째는 산소 투여는 하지 않지만 증상이 있고 좀 일상을 하기에는 독립적으로 하기에는 좀 불편한 정도. 그 다음에 카테고리 세 번째 등급은 산소를 투여하는데 4리터, 분당 4리터 미만. 카테고리 4는 4리터 이상의 분당 4리터 이상의 산소 공급. 그 다음에 카테고리 5는 비침습적 인공호흡 또는 고유량 산소 투여. 그 다음에 카테고리 6은 침습적 인공호흡, 에크모라든지 기계호흡, 대체요법, 그러니까 혈압투석 같은 거죠. 그리고 쇼크에 대한 혈압상승제. 카테고리 7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군이 왼쪽이 LI코브 555고 오른쪽이 위약인데, 투약을 하고 이제 5일째 가서 지금 이 카테고리는 주로 호흡기, 산소 투여라든지 인공호흡기와 같은 호흡기 그 치료에 대한 서열 척도인데, 양군에 있어서 이제 5일째 가서 얼마나 이제 호전됐느냐 이런 건데, 지금 위약군 대비 이 LI코브 555군이 그 오즈 레이쇼 교차비가 0.85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앞서 얘기한 것처럼 95%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이 0.56에서 1.29 이를 걸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위약 투여 대비 이 LI코브 555 항체 치료제를 투여해서 호흡기 기능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 입원 환자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임상을 계속 지속하기 정도의 그 유용한 근거는 없다. 휴타일, 무용하다, 효과가 없다.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이 연구의 이제 그 아웃컴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지속적 회복까지의 기간도 이렇게 LI코브 555와 위약군을 봤더니 리커버리 레이트 레이쇼, 그러니까 회복 그 비가 1.06, 1 거의 1에 가까우니까 위약이나 뭐 이 항체 치료제 하나 큰 차이가 없다. 예. 회복하는데도 그렇게 회복까지의 시간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병원 퇴원까지의 시간도 양군을 봤더니 0.97 거의 1에 가깝지 않습니까? 95% 컨피던스 인터벌도 1을 걸치기 때문에 이 의미가 없다. 유의하게 빠르게 퇴원을 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가 이 중증 환자에서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 그런 얘기고요. 이 또 다른 표도 마찬가지로 앞서 그 그래프로 보여준 거를 이제 표에 이제 수치한 건데, 이 호흡기 카테고리 1부터 7까지의 척도에 있어서 항체 치료제가 위약 대비 더 호전되는 그런 결과는 없었다는 얘기고요. 세이프티, 안전성 모니터인데, 그러니까 위약 대비 이 항체 치료제가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도 일단은 그 5일자까지 1.56에 이제 빈데, 역시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1을 걸치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 항체 치료제 쪽이 조금 더 부작용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사망도 6%, 3%여서 오히려 항체 치료제 쪽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래서 지금 항체 치료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2월에는 우리나라도 사용 허가에 대한 기대가 높긴 한데 실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입원 환자에서 정작 중증 환자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에서 치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아마 특성상 그 입원 환자에서는 이게 항체 치료제는 항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발병하고 일주일이나 열흘 이내 정도에 이제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급성기에는 이제 바이러스를 중화시켜서 감소시켜서 악화를 막는 그런 기전은 설명이 되는데 정작 2, 3주 발병해서 2, 3주가 돼서 중증 환자들, 폐렴 환자들은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사이토카인이나 염증 매개 물질이 주로 이 병의 악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가 작용 기전상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 브리핑 마치고요. 질문을 좀 채팅창에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숙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요양시설에서 근무합니다. 일주일마다 PCR 검사를 하라고 방역 지침이 내려왔고 시행 중입니다. 이 지침이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검사 시 일반 의료진이 방역복이나 검사실이 구비되지 않는 곳에서 검사물 채취하는 것의 위험성은 없는지요? 교도관들은 신속한 검사를 한다고 하던데요.